예, 이번 시간부터는요, 자바 GUI 프로그래밍 파트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즉, 자바 GUI 파트 1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살펴봤던 내용들이 AWT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컴포넌트들, 그쵸? 기본 컴포넌트를 다루는 방법들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컴포넌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방법 등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GUI 프로그래밍이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어떤 기본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GUI 프로그래밍 파트 2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요, 이러한 AW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즉 AWT를 활용을 해서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플릿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에서 애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AWT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다루었던 그 콘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종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본다면 이런 애플리케이션보다 조금 작은 의미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애플릿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작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실제로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브라우저. 즉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익스플로어라든지 이러한 그 뭐 크롬이라든지 이러한 그 웹브라우저 상에서 작동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WT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콘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콘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바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이 되지만 실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메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호출해서 JVM에서 호출해서 그 자바라고 하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이제 실행이 됐던 것이고, 이런 애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메인 메소드가 없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라우저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러한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자바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었죠. 그것은 이제 이런 애플릿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자바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스윙이 되겠습니다. 스윙. 자, 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AWT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AWT보다 실제 더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갖다가 보강을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GUI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바 GUI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API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윙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번 파트 2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다루게 될 내용은요, 파트 2에서 첫 번째로 다루게 될 내용은 이런 AWT를 활용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나 직접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앞에서 원 파트에서 우리가 AWT에 대한 기본 컴포넌트들 그리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 등을 쭉 살펴봤었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본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실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AWT를 활용을 해서 이거 프로그램을 하나 직접 제작을 할 텐데요. 프로그램은 학원 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관리 프로그램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수강생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뭐 강사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뭐 학원에 관련된 직원이라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사항들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수강생을 관리한다거나 또는 강사를 관리한다거나 또는 직원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화면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선 수강생을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강생을 등록하는 기능하고,
수강생 등록 기능, 이렇게 이제 버튼 형태로 수강생 등록, 그 다음에 또는 강사 등록, 그리고 또는 직원 등록, 이와 같은 그 등록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강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사라든지 직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모듈이 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관리하기 위한 관리 버튼을 또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이제 검색하는 기능, 검색 기능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검색을 하게 되면 수강생이라든지 또는 강사라든지 직원이 누군지를 갖다 출력해주는 어떤 검색 기능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기능.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삭제하거나, 그쵸? 어떤 뭐 예를 들면 수강생이라든지 강사 이런 직원들을 갖다가 리스트에서 삭제를 하거나, 또는 뭐 수정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부 이 관리 기능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따라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수강생들, 그 다음에 강사들이나 직원들을 갖다 등록을 하고, 이러한 등록된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삭제하거나 또는 수정, 또는 추가하는 이런 관리 기능, 기본적인 편집 기능, 이러한 관리 기능하고, 그 다음에 검색하는 기능,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수강생 등록하게 되면 등록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창이 하나 떠야 되겠죠. GUI 창이 떠서 수강생 등록 창이 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이라든지 나이, 또는 뭐 직업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등등의 항목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창을 하나 띄울 거고요. 이렇게 이제 등록된 수강생들이라든지 또는 강사, 그리고 직원들 또 마찬가지로 각각 이렇게 각각의 창을 이용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 또는 관리하는, 그렇죠?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하고 관리하는 기능에 또는 버튼들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각각의 창들을 가지고 그 수강생이라든지 각각의 요 인원들을 갖다가 파일에 담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등록된 수강생 멤버들, 이러한 멤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메뉴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요 메뉴도 만들었었죠, 앞에서. 그래서 파일, 그렇죠? 파일 메뉴를 이용해서 파일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불러오는 기능까지, 불러왔을 때 각각의 그 파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죠.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 파일들을 불러와서 화면에 출력을 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갖다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의 이름을 갖다 뭐 학원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원 관리 프로그램. 자, 이제 이렇게 이제 AWT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학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스윙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스윙에서도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예제, 관리 프로그램 예제를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요 학원 관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 관리하고 검색하는 기능 정도의 프로그램을 한번 코드를 통해서 한번 직접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클립스를 열어 주시고요. 자, 파일에서 new 해주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AWT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윙, 이 부분이죠. AW 스터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AWT 스터디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해주시고요. 피니시. 자, 그러면 AW 스터디 2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때 패키지는 AWT 테스트니까 AWT 활용, 그렇죠? AWT PRJ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의미의 AWT PRJ 해주시고요. 자, 우선 클래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선 여러분들이 학원관리 프로그램을 만든다 생각하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인적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강생, 그리고 강사, 그 다음에 또는 직원, 학원을 운영하는 그 직원들,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부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멤버라고 하는 학원의 멤버라고 하는 대표적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다가 상속을 받아서 학생과, 즉 수강생과 그 다음에 강사,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직원에 관련된 그 프로필을 갖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셨으면 이 멤버에 대한 기본 사항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제 보통 이제 멤버,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름을 갖고 있겠죠. 따라서 이름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로. 자, 이때 우리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좀 선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타입의 네임을 일단 하나 선언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private string, 나이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사람은 성이 있겠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서 성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뭐 이제 뭐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소 값을 하나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갖도록 하고요. 이제 기본 생성자를 하나 좀 가지고 있겠죠. 기본 생성자를 하나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본 생성자 만드는 방법은요. 이제 이 이클립스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소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라고 하는 메뉴를 열어보시면 generate constructor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constructor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객체들, 멤버들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using field를 이용한 생성, 즉 인자 생성자를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using fields,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s라고 하는 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슈퍼클래스 이와 같이 오브젝트로부터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자가 없는 기본 생성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우선 이렇게 이제 기본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이게 슈퍼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자 생성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갖다가 초기화해주는 그런 형태의 인자 생성자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urce에서 자, constructor using fields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네 개의 항목을 갖다 전부 다 초기화하는 어떤 그러한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돼 있죠. 예. 밑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따라서 이 멤버라고 하는 생성자는 이와 같이 name, 이름, 그 다음에 성, 어드레스를 받아서 이 각각의 값들을 전부 다 어떻게요? 전부 값을 초기화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name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소문자로 하도록 하죠. 변수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name 해주시고요. 이 name은 앞에 이제 this가 붙어야겠죠. 지역 변수가 앞에 조금 전에는 아까 이제 멤버가 대문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구분이 안 되지만 이렇게 소문자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앞에 this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자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이 각각의 변수 값들이 전부 다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제 캡슐화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캡슐화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각각의 값들을 전부 다 그 기본적인 세터나 게터 메소드, 그쵸? 세러나 게러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가져와야 될 겁니다. 그쵸? 어떤 통로를 통해서 값을 가져와야 돼요. 캡슐화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터, 게터 메소드를 갖다 만드시는데 역시 이제 소스 메뉴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generate, getter, and setter 메소드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어드레스 이 전부 다 이건 이제 캡슐화된 필드들이죠. 따라서 요 4개 필드 모두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셋 계열 그 다음에 get 계열의 메소드들을 갖다가 전부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죠. 따라서 name 그쵸? 그 다음에 get 나이 그쵸? 그리고 성별 그리고 어드레스에 관련된 각각의 set, get 계열 메소드를 갖다 전부 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값들을 전부 뭐 오버라이딩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죠?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러 오실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멤버 클래스를 만들어 두셨으면요. 요 이제 그 수강생이 필요하겠죠. 이제 학생, 그죠? 학원의 학생과 그 다음에 강사에 관련된 그런 클래스들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각각의 그 클래스들을 갖다 또 생성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파일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자 이번에는 학생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tudent 해주시고요. 학생 클래스를 생성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일단 요 학생 클래스를 지정하기 위해서 자, 우선 요 학생도 멤버라고 하는 학원의 멤버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상속을 받도록 하죠. extend 해주시고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다 상속을 받아주시면 자, 이제 멤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 멤버들 그쵸? 멤버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름 그 다음에 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소값을 전부 다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겠죠. 그러면 학생이 갖고 있는 특유의 특징,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이 학생이 지금 듣고 있는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를 갖다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 부분도 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학원 신청을 하게 되면 뭐 번호가 있을 겁니다. 넘버, 예를 들면 넘버, 수강 넘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에게 주어주는 어떤 고유의 넘버 값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 넘버는 문자로 그냥 문자로 하도록 하죠. 인티저로 할까요? 예, 인티저로 해주시고요. 학생이 갖고 있는 넘버 아이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강생이 듣고 있는 과목 어떤 학과인지 따라서 그 부분도 private 해주시고 string 반 무슨 반인지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래밍 반인지 아니면 디자인 반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그 강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클래스 반으로 하도록 하죠. 반 클래스 룸으로 할까요? 예, 클래스 룸 무슨 반인지 나타내주는 멤버로 클래스 룸을 좀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 스튜던트 학생은 번호와 그 다음에 클래스 룸 무슨 반인지를 좀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튜던트도 역시 메인은 좀 필요가 없고요. 메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멤버에도 역시 메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메인 좀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전부 멤버에도 지우도록 하죠.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도 역시 기본적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기본 생성자는 자 슈퍼 클래스로부터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예, 멤버에 있는 스트링 그대로 불러와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하고 겟더 메소드도 역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프라이빗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우선 셋하고 겟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전부 select all 선택해 주시고요.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id와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값들을 가져오도록 하죠. 근데 요 생성자는 이제 보니까 앞에서 요 멤버에서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스튜던트도 역시 붐으로부터 멤버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생성자를 생성할 때 당연히 멤버의 생성자를 그대로 받았죠. 따라서 이 부분은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지워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값들을 불러오는 정도로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클래스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죠. 이번에는 자, 요 퍼블 메인 메소드 부분은 없애주고요. 강사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요. 자, 요 강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도 역시 멤버를 갖다가 상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를 상속을 받도록 하고요. private 해주시고 강사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필요하겠죠. 담당 과목, 그렇죠? 무슨 과목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스트링으로 해주시고요. subject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봤을 때는 이 강사의 고유 번호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따라서 강사의 고유 번호, 강사 번호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강사 번호도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source 역시 private로 설정했기 때문에 set과 get 계열의 메소드를 갖다가 모두 통로를 통해서 불러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멤버가 필요하죠. 이번에는 요 직원, 학원에 필요한 직원이 필요하죠. 학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직원이 있죠. 그래서 직원을 듣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죠. 이번에는 스텝으로 하겠습니다. 스텝. 자, 역시 센즈 멤버를 갖다 상속을 받도록 하고요. 자, private. 자, 요것도 역시 뭐 스트링으로 하도록 하죠. 뭐 계산을 할 거 아니니까. 그럼 id 값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부서인지, 그쵸? department depth 해주시고, 자, 역시 source set과 get 계열로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통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강생, 그쵸? 학생과 그 다음에 강사, 그리고 직원, 요 세 개의 클래스를 모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클래스들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해서 등록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관리하거나 수정 처리하는 각각의 과정들을 한번 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